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구독자 2만 명 기념 퀵 재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짧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정말 한 거의 100개 가까이 A4지로 정리를 해봤더니 10장 가까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 짧게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묶어서 한번 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질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아시죠? 네. 1주택 이상인 사람들에게 추가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또 다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졌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대출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투자를 하지 말고 현금을 확보하시고 기다리세요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특수한 지금 이 정책의 상황을 약간 배제해서 저의 일반적인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 답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향후에 투자 환경이나 정책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스스로에게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았을 때 그런 타이밍이 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억이라는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이며 지금 시세 1억 8천 정도의 집은 대출이 없고 그리고 5천 정도의 현금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장 경매를 공부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돌리고 좋은 물건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집을 매매하여 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네. 우선 저는 빚을 갚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경우 지금 개인회생 신청 중이시잖아요. 빚을 지금 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받으셨고 또 그것을 긴 기간 동안 할부를 해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상황에서 현금은 또 따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투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책의 정신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저는 투자든 뭐든 기본적으로 삶을 살 때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정석대로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빠른 지름길이 있겠지. 조금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빨리 돈을 모으겠지. 이런 팁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기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싫은 거죠. 네, 그런 거랑 같이 돈을 버는 방법, 돈을 투자하고 저축하는 방법 역시 저는 정식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조언을 하신다면 당연한 거죠? 지금 빚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쪽엔 돈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까?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뭐 노후도 걱정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원칙대로 느려 보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이번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실지 아시겠죠? 네, 따뜻하고 친절한 소사장 소피아를 기대하셨다면 네, 틀리셨습니다. 제 소신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은퇴 후의 삶이 길잖아요. 남편이 51세 외벌이 가정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집은 거주하는 집과 투자하는 집이 있는데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 있고 하지만 그 투자한 집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손절매 해보려고 했지만 거래 실종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네. 우선 저는 투자를 매매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현금 흐름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확신이 들 때 그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매매가가 하락이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거여도 상관이 없다.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것이 투자 가치가 너무 없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손절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더 낮추셔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음 투자는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약간 손해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험을 배움으로 체득을 하신다면 가치 있었던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비 부부고 돈이 2억 7천만 원, 월급 세후 500입니다. 신혼특공 대출로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 경매. 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생략을 하셔서 네. 신혼특공 대출을 받을까요? 집을 살까요? 경매할까요? 뭐 이런 질문 같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면 이용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면요. 또 내가 투자를 못하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를 못한다거나 기회가 박탈이 되면서 기회를 이용하지 못해서 또 손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되 빨리 자립심을 키워서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네,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희님, 어머님 집 담보로 8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한 달에 30씩 이자 나가고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갚고 싶은데 남편은 나중에 상속세가 가중된다며 갚지 말고 저축만 하고 있으래요. 어떡하나요? 했어요. 이거는 남편과 이제 여자분의 성격이 따른 건데요. 어떤 분은 빚이 있으면 뭔가 찝찝하고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어쩌겠어요. 빨리 갚아야 되죠. 하지만 저에게 만약 물어보셨다면 저 역시도 갚지 않고 저축을 해서 네, 현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래서 다음 투자 기회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갚고 빨리 다시 모아서 다른 투자하고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면 그 스타일로 가세요. 예, 뭐든지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에게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어요. 네, 다음 반지하를 경매로 받아서 월세를 놓으면 잘 될까요? 네, 주소 알려주셨어요. 월세가 잘 나갈까요? 지금 지역도 알려주시고 뭐 막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아나요? 우선 반지하 빌라를 구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하 빌라도 가격이 괜찮고 내부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으면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반지하 자체의 물건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 다만 거기서 월세가 얼마가 나오고 상황이 어떻고 월세를 놓으면 잘 빠질지 이런 수익률 계산은 당연히 본인이 하셔야 하고 주변 부동산 한 5군데 정도 가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가보세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저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든지 너무 이 국내에 이 시선을 갖고 여기만 정답인 것처럼 또는 이쪽만 길이 있는 것처럼 막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베트남도 부동산 투자 정말 열기가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 다녀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와, 여기에 집을 사놓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좋겠다. 투자했으면 좋겠다. 투자 조건은 과연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뭐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기도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콩은 사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홍콩은 저는 가면 갑갑한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호텔도 뭔가 좁고 네, 그리고 마카오는 분위기가 너무 도박 중심이고, 네,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부동산이 수익이 좋아도, 저랑 안 맞거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자기랑 맞는 지역이 있는 거라서, 네, 하지만 뭐 중국과 대만,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돈이 있다면야, 어딘들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직장인이며 지방을 살고 있는데 경매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근처에 경매학원이 없어요. 어떻게 배울까요? 네. 정말 경매학원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저희 모임을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경매를 배우시라고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이 같이 경매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경남 양산이란 곳이 있나요? 부산이랑 가깝다고 하던데, 그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오셔가지고 경매를 배우셨어요. 네. 자, 그분 왕복 몇 시간인지 대충 뭐 아시죠? 만약 그 동네엔 없는데 이 왕복을 넓히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왕복 막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아마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고생은 하셨지만 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덜 절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근데 뭐 시간적으로 뭔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온라인 수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강과 책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아파트 분양가 3억 5천, 입주 시점에 대출 1억 6천, 맞벌이 월 520만 원. 네. 이렇다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먼저일까요? 연금이나 저축을 같이 할까요? 네.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저축금리도 대출금리보다 높지 않다. 네. 그죠? 네. 끝. 40세, 45세 부부 자영업이고 유치원, 초등 두 자녀 있고 1억 5천 주택대출 있고 현금 5천만 원. 네. 이렇다고 합니다. 향후 임대업을 희망하는데 플랜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보유 현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임대업을 하시려면 아무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뭐 돈이 딱 생겨서 딱 하면 임대업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어디서 컨설팅을 받아서 뭐 정말 이렇게 막 월세 쭉쭉 들어오는 그런 빌딩주가 딱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리스크나 그리고 향후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작은 물건들과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집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어도 투자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5천만 원을 활용을 해서 조그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조그만 것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노후에,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뭔가 뭐 그리는 뭐 빌딩 주든지 뭔가 어떤 임대업의 그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한 플랜이 있을까요? 네,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경험 쌓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열심히 종잣돈을 또 계속 투자금을 만드셔야 되니까 모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